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아직은 일교차가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서 5건을 의안심사, 정보통신기술의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재위탁 보고, 그리고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팽거동 신안동 지역구 시의원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 위기의식이 각종 제도로서 규제화되고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한 공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 내 중소기업의 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방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제3조,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경영 활성화의 기본 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는 ESG 기본 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는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관과 시의 세부 활동 사업 내용을 기술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에 대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보상 내용을 두어 ESG 경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ESG 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이념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 윤리를 통한 기업 평가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ESG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남권에서는 진주시가 최초로 발의하는 것으로 향후
국제적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 발전에 있어서 진주시의 주축들이 될 것입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는 점 말씀드리고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관내 기업이 경쟁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진영 의원입니다. 이규수 의원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그 말씀 중에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발의하신다 이랬는데 이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조례가? 전국에 14개가 있습니다. 14개. 예. 14개 중에 지금 지연 조례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기존? 예, 지금 현재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강력단체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기초지역으로는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구미시, 부천시, 진천군이 있고 유사한 조례인데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각 지자체에 또 ESG와 관련된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경남에서 진주서도 최초로 이제 발의를 하지만은 창원에서도 뭐 연이어서 발의를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뭐 더 부연 설명드리면은 일단 경남에서도 뭐 진주시에서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면은 타 시군에서도 뭐 연이어서 아마 발의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ESG라는 단어가 좀 힘들어 가지고 다른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이라는 그 경영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로 해가지고 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상위법에 보면은 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례는 이 시민들이 읽었을 때 이해하기 편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른 데는 상위법이 좀 한글로 대부분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ESG로 안 하고 지속 가능으로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전국 조례로 봤을 때도 조금 빠른 편이고 또 경남으로 봤을 때도 아주 빠른 편이기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편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것도 나중에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개정이나 이런 것도 통할 때 가만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진주시장의 책무를 갖다가 부여를 하면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들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단계에서 상당히 추상적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 조례를 갖다가 시정에 구현하고 안 하고는 지금 진주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실제 우리 조례 중에서는 일단 조례 있는데 실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사실은 실천하지 않으면 조례 사문화된 조례가 되는데 그것을 방지할 이규섭 의원님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제 ESG 활성화 조례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떤 규제를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고 ESG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나 그다음에 농업단체나 이런데 ESG를 좀 더 잘하게끔 권장을 하고 또 잘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주고 활성화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조례가 좀 이렇게 그 구체적이지 않고 그 뭐냐면은 해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이제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폭을 좀 열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해야 될 책무 중에 또 책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타 부분은 이렇게 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뭐 다 하셨습니까? 질의 끝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기업통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통상과장 정성옥입니다. 진주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진주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진주시의 산하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등이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 등의 규정 및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간 협력기구 구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와 산업 환경, 기후 변화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통상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기수 의원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국가정보센터에 들어가니까 조례가 한 4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된 것까지 쳐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7개, 8개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요새 ESG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로 얘기들이 많은데 조례가 왜 이리 작을까 봤더니 다른 이름으로 조례가 많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보니까 지속가능 경영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예. 이 조례랑 유사한 조례, 그러니까 거진 내용은 비슷한데 제목이 다르다. 예, 예.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좀 봤더니 이게 위에 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지고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물론 다른 상위법도 몇 개 있긴 한데 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조례는 한글로 해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표기로 한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많이 그걸 선택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안을 이 제목으로 올렸는데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정을 통한다든지 할 때는 네네. 이게 알아보기 쉬운 표기하기 좋은 걸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네. 다른 시군에 해놨던 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최대한 용어 자체도 순화를 시키고 있는 측면인데, 이제 조례안 명예에 이게 넣는 부분이 조금은 부담은 스럽습니다. 향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명칭이 아니더라도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이미 시행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 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경남 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사업에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내 유치와 창업 등에 대한 지원,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과 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입주기관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협력 및 홍보, 그 밖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센터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센터의 시설과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허가의 방법과 사용의 제한,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관리위탁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별도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비용 추계서 세입 추계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이제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네. 이거는 좀 추상적인 금액으로서 이게 뭐 정확하게 어디서 좀 보고 벤치마킹 할 때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1층에 은행이 들어오도록 현재로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은행이 들어오면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들어오게 되면 이 금액이 저희들이 이제 수입이 되겠는데 만약에 은행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이 금액이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이게 세부 계획이 조금 더 알차게 짜져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제9조에 보면은 센터의 그 위탁 운영을 이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일단 이해하기 편하게 읽어야 이게 다른 분들이 방송 보는 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제9조 관리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위탁할 계획은 없고 직영을 우리가 할 텐데 네. 나중에 이제 위탁이 되려 하면은 이 정도의 시설을 위탁을 하려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향후에 이런 어떤 수탁 능력이 되는 어떤 기관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신 겁니까? 네. 그럼 그때 가서 개정해도 안 되나? 지금 이걸 미리 이어놔도 됩니까? 이리? 근데 지금 이 조항이 있어야 예.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겼을 때 협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항이 없는데 우리가 협의 자체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없지만은 향후로 봐서 어떤 기회를 좀 열어놓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 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우주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지휘의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인 창업 자금과 경영 안정 자금을 2차 보증금 연 2.5% 지원을 연 5%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2조 적용 내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원 신청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 조치사항은 4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하실 게 있습니까? 그럼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시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아닙니까? 예. 창업자금 5천만 원의 초과분의 이자 지원이 2023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항상 남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450억 중에 우리 신용으로 대출해 가는 예산이 240억이 있고 담보로 대출하는 게 그 210억이 있는데 담보 대출이 항상 조금 뭐 자원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아마 요거 개정해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몇 프로 정도가 남으셨습니까? 남는 게 평균적으로. 담보 대출은 좀 많이 남습니다.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하고 그냥 섞어서 그냥 품목 관계없이 써도 됩니까? 고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2023년도 이자 지원이 2.5%에서 연이율 5%로 올랐다 아닙니까?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올해는 3%를 할 겁니다. 아, 올해 3%할 거예요. 예. 제가 2.5에서 5%로 계산을 하니까 이 작은 예산이 아니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죠? 우리 갑자기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예. 올해는 3%로. 예.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거는 5%까지로 지금 명시를 해놨다. 네네. 예. 조례를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일단 조례 개정할 때 5%로 일단 그리 개정을 해놓고 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7조의 지원 범위에 보면은 우리가 2.5% 이내 이자를 이제 개정안에는 5%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리 변동이나 이런 걸 치면은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 지금 맞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액이나 이런 조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거기에 뒤따라 주지를 못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예. 의안 심사를 하면서. 근데 일단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은 어느 정도 맞아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3%니까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용대출, 담보대출에 대해서 품목별로 나눴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요구 사항입니다. 네네. 예. 잘 확인 좀 부탁드리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최신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신구 대조표 보면은 7조. 예. 제가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현행에는 지금 그죠 창업자금은 5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네. 해놓고 개정안에는 실질적으로 방금 전체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현행법에 2.5 대지 그냥 5% 이내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랬으면은 이거 문구하고 예.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이내의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며 2차 보전 지원의 범위는 연이율 5% 이내에 시장이 정한다 이래 놨단 말이죠. 예. 지금 차이가 뭡니까? 이 문구 차이가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큰 의미 차이는 없지 싶은데 일단 그 5% 이내로 개정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안에서 그 2차 보전 범위를 5%로 지정을 해 놓으려 하니까 부득이 말이 두 개가 들어가서 이해하시기가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연 5% 이내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이 문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2차 보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시죠? 네네. 제가 본 의원 알기로는 조달금리하고 대출 금리하고 차익을 2차 보전이라고 알고 이자 있는데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며 또 2차 보전 지원의 범위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제 제가 대출금에 보다 차이가 대한 있을 것 같은데. 별 차이는 없지 싶고 문구 자체의 의미를 보면 5천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범위가 5% 이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문구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다른 또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번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럼 없습니까? 앞에 그 현행으로 돼 있는 그 1항 2항의 내용을 풀어 쓴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2.5%로 명시를 딱 하지 않고 5% 이내에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려 하다 보니까 요리된 걸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 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정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296호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입주기업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9조 근로자의 복지지원의 현행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은 고용 증대를 위하여 관내 산업 농공단지 내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추가하고 조례안 제21조 자금특례 지원에 인용된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변경된 조례명인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2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정하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장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의 2 위원회의 위촉 해제와 제28조의 3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촉 해제와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독치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6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및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오늘 제출하신 조례안이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 이게 이제 산업단지 통근버스 뭐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 2022년도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가 얼마 정도 예산에 잡히신지 아십니까? 자료는 안 챙겨오셨지? 아니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23년도는) 지금 현재 그 국비하고 말고 예, 2022년도에 22년도도 이제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2억 7,8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억 4,700인데 이해 추경 때 3억 1,900에서 12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거든요. 예예. 이게 이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도 1억 6,800만 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예예. 이게 비용 추계서에 한번 보십시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참고해서 비용 추계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비용 추계서에 지금 제출한 내용하고 안 맞는 게 우리 추계의 전제, 비용 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에 보면은 10개 농공단지, 산업단지 내 내국인 청년 재직 중인 근로자 1,400명을 목표로 매월 500만 원의 교통비, 5만 원의 교통비, 8억의 보조금 지원돼 있습니다. 그지? 예예. 이게 이제 국비 80%, 도비 4%, 시비 16%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2022년도의 한시로 되어 있긴 한데 네. 비용 추계서에 지금 보면은 또 밑에 내려가서 추계의 결과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2022년도 국비 80%, 도비 4%, 시비 16% 비율이 지금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비율이 아예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추계한 결과에 보면은 이게 도비가 1억 6,500만 원이 2023년도에 당초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보고는 지금 1억 6,500이 잡혀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올리거든요. 예, 이게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청년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지원하고 있는 교통 편의 제도 중에서 교통 청년비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통근버스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지금 청년 교통비 5만 원씩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업이 실제로 없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존에 그 청년들을 주던 거를 없애지는 측면에서 우리가 농공단지에 그 통근버스를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지금 추계로 나와 있는 예산은 교통비는 아니고 우리 통근버스를 추가로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이 2023년도에 1억 6,500이라는 이 돈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에서 지금 편성이 늦게 된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안 잡힌 거는 맞죠? 당초 예산에는 저기 확정이 안 되내로 한 상황이라서 이래 추경에 우리 그 도에서 노래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거 2023년만 잡혀져요? 2024년부터는 안 잡히는데? 24년에는 또 이 사업이 그 일몰로 없어지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올해는 교통비가 없어지고 내년에 가면 이 교통버스 그러니까 전세버스가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우리 11월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더 명확하게 하고 내년 예산에는 도비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밑에 보면은 우리 추계 전제에 보면은 국비 80, 도비 4, 26 이도 당연히 틀어지겠다 그죠?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보존하고 해주기 위해서 이 22년까지 했던 사업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예산 잡았던 거에다가 추경에 빼고 감액하고 이런 것들이 비율을 봐도 이 지금 비율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예. 일단 안 맞는 거는 제가 확인이 돼서 말씀드렸고 예, 또 예. 중요한 게 한 개가 뭐냐면은 이게 2022년부터 이 예산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조례의 재정이 좀 미뤄졌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2022년도에
그 이 시행을 하기 전에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그때는 이제 국비로 있다 보니까 이제 국비 부분 우리가 저 모든 예산이라든지는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시비가 되려 하면은 조례에다가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작년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이 돼서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 했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12만으로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조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하셨고 예. 일단 제가 지적드리는 내용은 예.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집행되면은 조례는 바로바로 따라줘야 되고 또 따르는 조례에 먼저 하고 예산이 집행돼도 된다. 그런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 과장님 잘 반영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 앉아 계십시오. 어차피 또 앉으셔야 되니까 예, 잠깐 앉아서 설명하셔도 되지. 예. 서가는 게 편합니까? 예, 그러니까 앉았다 섰다 하시는 거 불편하시니까 앉으시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3297호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등 다각화된 지원 외교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7조 재원 등의 현행 조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규정한 인류공영 기여사업 및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성금, 구호물품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3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석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남북 평화통일 및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도 설치하고 기금도 필수적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시장의 의지 부족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도 이것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기금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이 관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없애는 그런 움직임도 감지가 됩니다. 진주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제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지금 나라와 나라 간의 국제 교류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여기에 그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 예, 국장님,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그 저희 경제복지 경제통상국 조례를 논하는 자리고 국제관계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고려 협력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럼 이제 일단 그 국장님 답변은 여기에 이제 일단은 북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북한을 제외한 다른 타 나라와의 국제 교류에 관한 것이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시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만일에 지금 재난 재해고를 위한 성금 구호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 지진이 나면은 여기에 포함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겠네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부서에 이게 소관 사항이죠? 남북 고려 교류 협력 및 평화 통일 기반에 관한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금 그 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요? 기획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이 과의 소관이 아니고 답변할 수 없으시다니까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제출하신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제목이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이 조례안이 당초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이게 제정된 게 제정 2015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 네네. 12월에 제정됐다 그지? 예예. 그 중간에 개정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제정된 이후에 예, 지금 현재 뭐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제정된 이후에는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인가요? 예예.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주된 법률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맞습니까? 예, 지금 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제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있습니다. 자치법의 그 단체의 사무 범위로 들어가 있는 사항에서 아마 여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제가 정확한 게 뭐 여기 근거 조례 법령명을 명시를 안 해놔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치법에서는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국제 교류 및 협력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예.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예. 일단 그것도 맞고 예. 이게 이제 모법은 제가 판단할 때는 관계 법령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입니다. 이 상위법이고 이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주된 법률이죠. 그 여기서 이제 이 상위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이 조례 제정된 거라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지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죄송합니다. 지금 그 법에 보면은 국가지방자치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한정을 해놔서 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치법이 우선적이고 국제개발협력기본은 좀 더 후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정의에 국제개발협력 자체를 개발도상국의 발전으로 지금 약간 법령을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과장님 말씀인데 제가 질의 들은 내용으로 약간 조금 핀따가 좀 안 맞고 예. 주요 내용에 지금 보면은 제출하신 자료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 등 인류 공여 기여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리고, 들어간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예. 제가 이것도 이제 제정하는 당시에도 이게 국제개발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든 걸로 지금 그리 보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지금 국제개발 기본 협력 기본법이 지금 개정이 언제 된지 압니까? 이 2020년 11월 27일에 제일 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5월 26일 날 이게 전부 개정됐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는 2015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상위법에 우리 기본법이 바뀌면은 그게 바뀌는 게 2020년 5월 26일 날 바뀌고 난 뒤에 2020년 11월 27일 날 이거를 시행토로 법률로 제 17,302호로 공포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바뀌고 나면은 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상위법 바뀌면 우리가 바뀌었다고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공표하고 난 뒤에도 연락이 오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조례를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물론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조례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조례는 제가 검토를 하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 말이죠. 제 질의에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법령이랑 조례랑 맞물려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통보도 오고 합니다. 근데 국제 교류라든지 개발 협력이라든지 사실상은 이제 어떤 재량이 뭐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재량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찍어서 반드시 넣어라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그렇지 뭐 통보가 안 되더라도 그 개정되는 사항, 이 법령뿐만이 아니라도 있다면, 조례에 반영될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상위법에서 이 바뀌고 전부 개정이 되면은 조례는 당연히 거기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인정하시면 다음부터 다른 이런 조례도 바로바로 이 상위법이 바뀌는 게 맞춰서 조례를 업무를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직 업무가 남아 계십니까? 그럼 이거 한 개 더 할까요? 이거 쉬고 해야 됩니까? 아니 국장님은 다 마쳤습니다. 예, 국장님은 다 마치고 지금 다른 국장님이십니다. 앉아 계시길래 제가 예. 예, 일단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 한 개 남았는데 이거 그냥 할까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위탁 사무 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건입니다. 위탁 사유는 민관 협력을 통한 홀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장애인복지법 24조,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
통합 돌봄 조례입니다. 사업의 위탁 기간은 23년 6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생활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정서 지원 및 긴급 구조 등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1만 8천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진주시 3의 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 기관은 나누리 노인통합지원센터입니다. 사업비는 돌봄 매니저 4명 인건비와 관제 통신비,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4월 수탁기간 모집 공고 및 서류 접수, 5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간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지원 의원입니다. 그 수탁자 선정에 공개 모집으로 돼 있는데 그럼 몇 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 예정이라고 계획을 보고 드린 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그거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이 나누리 노인 통합 지원센터 말고는 그럼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이제 이게 처음 한 게 2020년 6월이니까 예. 지금 3년간은 나누리 아. 센터에서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그럼 있고 처음에 예, 저기 입찰한 업체는 신청한 혹시- 업체 예. 그때 당시 신청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지난 3월 8일 날 저희들이 이제 유사 사업을 하는 6개 기관 그 센터장님들 다 모시고 나누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금 본 사업을 포함해서 이제 유사 사업에 대한 그런 우리 기관의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그런 센터는 없었습니다. 예. 아, 이제 다른 요 경남에도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게 저기 다수의 이제 입찰자가 올라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우리 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세경 위원입니다. 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이란 것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 및 생활 감지 센서를 통한 정서 지원 및 긴급 구조 활동이다.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스피커하고 센서하고 집 안에 이제 실내에 다네요. 예예 그 이제 그 보통 어르신 댁에는 이제 컴퓨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휴대용 포켓 와이파이 우리 해외 여행 갈 때 보통 이렇게 빌려가기도 하는 그거까지 3개 세트로 설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이제 주로 방이 되겠습니다. 거기 설치를 해드리면 어른들이 그 일상생활하는 걸 감지를 해서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를 하고 또 어른들이 평소에 이제 독거니까 외로우시니까 이거 이제 스피커에 이제 어르신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 대화가 돼요? 예, 이제 우리가 SK텔레콤 기반을 사용하고 있는데 SK텔레콤에서는 이제 그 기기를 아리아라고 이렇게 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아리아 이렇게 하고 뭐 오늘 날씨를 알려줘. 뭐 어떤 정보를 또 물어보면은 거기 기기 있어요. 이제 답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래 외로움도 좀 덜어드리고 그런 정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고 그다음에 생활 감지 센서를 통해서 네. 만약에 쓰러지셨을 때 예.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회신이 되네요. 쓰러지셨다고. 예, 쓰러지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어르신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쓰러지는 순간에 의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아리아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면
바로 119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주무시다가 뭐 어떤 사고가 있었다 이러면은 이제 일정 시간 이게 활동량이 감지가 안 되면 캡스하고 우리 지금 위탁돼 있는 나누리 센터하고 그리고 도에 그 위탁된 통합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로 이렇게 이렇게 포착이 되어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에서 제공되고 있죠. 그 노인 돌봄 맞춤 서비스 종사자들 있잖아요, 예, 그죠? 예, 23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과 또 지금 이거 인공지능을 통한 그죠? 이런 돌봄 체계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뭐 유사 사업이고 대상자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아, 대상자가 동일하지 다른가요? 예예. 겹치는 분도 계시고 완전 다른가요? 완전 거의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독거 어르신 중에서 이제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찾아가지 못하는 가정에 예예. 아, 그 기준은 뭐죠? 기준은 일단은 이제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 예, 그 돌봄이 필요한 독거 노인이라든지 뭐 장애인분들,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설치를 해드리는데 뭐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좋지만 뭐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많은 이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유사 사업은 조금 배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누는 기준이 예.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즉 예. 사람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것이냐 그 기준이 가르는 기준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명확하게 안 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제 보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돌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이게 국가 사업으로 오래됐습니다. 하던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받던 분은 이미 이제 우리 보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분한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차후에 생긴 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죠?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출하신 게 정보통신기술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나누리 노인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위탁이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입니다. 네. 그럼 3년인가요? 네. 그 새로 지금 재위탁하는 기간이 2년 7개월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 사업 외에 유사한 사업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위탁 기간이 만료 기간이 또 그 2025년 12월로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도 하고 수탁받고 싶어하는 기간에 저희들도 또 좀 이런 게 같이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탁 기간을 이렇게 맞추고자 합니다. 그 유사한 기간에 지금 예. 몇 개라고요? 지금 조금 전에 6개소고의 사업은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처럼 이렇게 수탁을 해가 하는 그런 지금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몇 년입니까?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금 수탁 기간은 2년인데 그거는 2년인데 이제 올해 23년 말에 위탁이 되고 다시 이제 위탁 기간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수탁이 옛날에는 3년으로 대부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3년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4년이니까 그 안에 한번 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옛날에 조금 이 전통적인 부분들 때문에 관례를 좀 무너뜨리고 5년으로 하자라는 주장을 본의원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5년으로 대부분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유독 이거를 다른 거는 2년 또 이거는 3년 우리과에서 지금 제출하시는 이런 수탁이 좀 뭔가 이 연수가 이런 것들이 좀 질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같이 맞추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년이나 3년은 지금 대부분의 수위탁은 대부분 5년이거든. 근데 2년, 3년짜리가 거진 없어요, 지금. 지금 그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이 우리 시시책 사업이 아니고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가 사업이라서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2년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보고 드리는 위탁건은 또 도시책 사업이어서 위탁 기간을 저희들이 좀 임의로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요 지금 저 3년짜리를 2년 7개월로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7개월 이거는 우리 자의로 조정을 하는 거지 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청을 할 때도 이런 애로 사항을 우리 진주시의 애로 사항을 도에다가 얘기하고 중앙에다가 얘기하고 하면은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요 지금 그 2년 7개월은 도에서 지시하는 건 아닌 거는 맞죠? 3년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서 도하고 요 부분은 저 협의를 좀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업무를 보실 때 이제 어차피 저희들한테 이제 재위탁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할 때 보면은 이 앞에는 3년인데 2년 7개월 줄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인다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은 다른 기관하고도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수탁 기간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하고도 비슷하게 좀 기간을 연계해서 맞추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업무를 그런 걸 참고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남 직물 진주 실커 공동 협동조합 진주시 바이오 산업진흥원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